안녕하세요. 성상 케미TV입니다. 자,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좋아 보이죠.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좀 반등해 준 편이고, 또 반도체 디램 가격도 어느 정도는 좀 탈환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소식을 몇 개 살펴보고 반도체 관련주들에 가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PCB 이런 일본의 의존도를 낮춘다는 얘기가 있어 잠깐 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기판 설비를 국산화를 좀 가속화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디지털 데일리의 이제 김도영 기자님의 글을 잠깐 보면 국내 기업이 이 세로 기판 PCB 분야 내재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제품과 생산 장비의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1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디스코 등이 PCB 제조 설비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일본이 거의 이 부분을 꽉 잡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PCB 부분을 어느 정도로 국산화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좀 있는데, 이 한미반도체 등 뭐 이렇게 바이오프트 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 얘기도 있고 LG노텍 얘기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이제 기사들이 금방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고, 이런 관련된 또 큰 기업들보다 약간 소형주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아서,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실제로 많이 올라왔죠. 이제 주가를 좀 보면, 이제 항상 현재 주가의 지금 월봉을 보는데 상당히 고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반도체 관련들 중에 아직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살펴본다고 해서 주식이 항상 크게 상승하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을 분위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시장 매출 1위를 탈환했다는 얘기가 있죠. 사실 디램 가격이 많이 하락할 걸로 예상한 모어스탠리의 예전에 이 보고서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주가들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자, 다시 이제 디램 가격이 좀 반등해줬고, 반도체 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하려고 그러다가 반도체 시장 매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 디램 가격이 이제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해서 굉장히 이제 애를 먹고 있다가, 생각보다 이 반도체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사라지고 있죠. 12월 들어서 반도체 시장 침체기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이라는 의견에 힘실리고 있고,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이 PC용 디램 폼용 제품 현물 가격이 지난 3월 5,300달러로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좀 계속 하락해서 3,61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그러니까 최근 2주간 4% 이상 올랐고, 이달 7일엔 3,305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역시나 좀 반도체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와중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협력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공급망 리스크 같은 게 논의가 좀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일 제1차 한미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화가 이제 지난달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 장관회담에서 개최를 결정했고요. 한국 측에서는 이제 산업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코트라가 참석을 했고, 미국 측은 미 상무부, 이 반도체 산업협회, 미국과 기술표준원, 반도체 민간연구소 컨소시엄, 반도체 장비처리협회, 투자기관인 셀렉트 US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한국과 미국도 이렇게 좀 반도체에 관한 협력들을 좀 하고 있고, 반도체가 결국은 미래 먹거리죠. 물론 저게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많이 떨어지고 크게 힘없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만전자, 10만전자를 바라보다가 6만전자 후반까지도 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이 반도체 4분기 업종이 상승률 1위죠. 역시 삼성전자도 반등해줬고 SK하이닉스도 반등해줬습니다. 특히 이 KRX 섹터 지수 가운데 이 반도체 업종의 지수 가장 많이 올랐어요. KRX 반도체 지수가 10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43% 올랐고, KRX 섹터 지수 17개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도 올랐고, 정보기술, 증권, 이렇게가 올랐고, 나머지는 거 하락했는데, 특히나 조금 요새 제약바이오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답답하죠. 제약바이오주 KRX 헬스케어 지수가 제일 많이 무너지는 상황이 됐는데, 언젠가는 또 좋은 모습으로 바이오주들도 다시 돌아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몇 가지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어서 항상 현재 주가의 위치, 흐름을 보려고 그래요. 먼저 DNF인데, 자, DNF가 보면 우리가 현재 주가 위치를 볼 때 항상 월봉에서 보죠.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해줘야 되는 이식교선 이해 있죠. 물론 지금 추세가 우하향이었다가 이렇게
우하향이었다 반등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우하향이었다 반등하는 걸 유지해주려면 반드시 20개월선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가격은 19,900원대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2350원인데 2만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2만원을 딱 깨게 되면 역시나 이게 꼬리 달고 떨어지는, 전달에 이렇게 이 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이걸 돌파할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20개월선을 깨지 않아야지만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깨게 되면 그냥 우하향하다 꼬리 다는 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20개월선 기준의 대응이 중요하고, 주봉에서는 일단 추세 턴을 해놨죠. 자, 우리가 중기적으로 추세 턴이 확인이 되는 5주선을 이렇게 돌파해 놓고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주선 기준, 일봉에서는 이제 2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는데, 아마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깨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물론 깨거나 저 자리를 깬다 하더라도 이 20개선을 깨기는 가격, 그러니까 호가창이 2만원에서 19,000원대, 2만대에서 1만대로 바뀔 때는 매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매수했다면 일단 손절해 놓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메카로인데 이제 환기 종목이죠. 아무래도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환기 종목으로 걸리지 않나 싶어요. 거래량이 보통 2만 주, 3만 주밖에 안 되는 굉장히 유동성이 작은 주식인데, 일단 차트적으로 완벽하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대바닥권에 있으면서 20개선 위에 있죠. 이런 경우 주가가 잘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언제부턴가 추세를 우상향으로 잘 틀어서 가고 있고, 특히 5주선 위에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굉장히 앞으로 5주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이 메카로 같은 종목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유동성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큰 금액에도 변동폭이 클 수 있으니까 이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일봉에서도 이제 241선을 기준으로, 물론 모든 이동평균선이 이 상승과 추세를 확인해 주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하죠. 따라서 메카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고, 241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기준을 삼고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41선 깨면 손절, 깨지 않는 한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 봅니다. 자, 다음 KUH 하이텍을 보고 있는데 대바닥 찍은 것 같아요.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 600원 하던 주식이 고점인 2,600원, 한 4배 이상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역시 반도체주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깨지 않아 20개선을 깨면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저번 달에 저점까지 떨어지면 대바닥을 형성했죠. 물론 아직 20개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우하향이지만, 이번 달 저점인 1,385원, 1,38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고, 주봉에서는 완벽하게 추세 턴을 해줬으면 좋은데 이렇게 턴 해놓은 측에도 안착을 못한 허당이죠. 그러니까 5주선 돌파 안착이 꽤 중요한데, 일단 5주선 돌파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보기 힘들지만 저점인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전 저점이 얼마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1,380원을 깨지 않는 한 매수, 홀딩에 놓으면 아마 반도체 관련해서 움직일 때 잘 움직일 수 있어요. KMHI도 한번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 예전에 대량 거래가 툭툭 들어온 모습이 있어서 한두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워닝 머티리얼즈를 보고 있는데,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20개월선 완벽히 회복해주고 5개월선까지 회복해줬죠. 굉장히 좋은 모습에 있고, 추세 상승을 유지하다가 역시나 다른 반도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고 반등해주고 있죠. 좀 길게 볼 때는 역시나 20개월선, 즉 3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좋고, 이 친구는 이런 자리들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꽤 높아요. 아주 가깝게 손절 칠 때는 5개월선에 33,000원대를 보는 게 좋습니다. 400원 차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짧죠. 특히 주봉에서 중기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20주선이 잘 끝났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중기 추세를 유지할 거야 라는 꽤 좋은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20주선을 기준으로 잘 보는 게 맞고, 일봉에서는 21선 기준으로 돌아나갔기 때문에 만약 가깝게 내가 손절 라인이라든가 매수 라인을 대응할 때는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테크인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애매한 경우인데, 항상 주식이 잘 올라가다가 이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20개선을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깨면서 역시나 한번 무너졌는데 바닥을 좀 찍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개선 밑에서 추세가 애매하고, 주봉에서 보면 5선 위에 있죠. 다음 주에 5선 깨면 다시 한번 바닥까지 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전 저점들까지 온 매수, 요 깨면 바로 손절을 생각하고, 내일 같은 날도 만약에 5선 기탈하지 않고 돌아 나간다? 그 20선까지 회복해주면 이때는 좋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매수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봉에서는 21선을 이탈하는 상태라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매수하지 말고
21선 같은 걸 돌파하거나 잘 돌아나갈 때, 특히 테크인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20개월 사이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물론 이 꼴이라는 게 회복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해주고 나갔다가 바로 깨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기준 잡기 좀 힘드신 분들은 일봉에서 역시나 이전 바닥들 이런 데까지 올 때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좋고, 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마이크로 트렌드를 좀 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트렌드를 보면 역시나 추세가 이쁘게 돌아서고 있죠. 장기적인 추세인 월봉에서 20개월선이 잘 있고요. 5개월선까지 뚫어졌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짧게 대응할 때 이런 5개월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돼요. 5개월선 가격이 8,100원대가 되고, 주봉에서 보면 20주선이 잘 끝났는데 내일 같은 날 이렇게 20선 위에서만 출발해 주면 역시나 앞으로 20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벌써 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날 3%, 15% 갔다가 다시 조정 거치는 것 같아서 결국 다시 7%, 6%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41선을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녹색, 이 보라색 선 굵기 241선이에요. 이걸 탈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짧게 대응할 때는 24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241선 기준이 8,260원대인데 보통 8,200원대만 이틀하지 않는 홀딩, 그리고 또는 8,000원 찍고 다시 돌아나간 매수,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마이크로 트렌드는 좀 좋아 보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20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한 분할로 매수하는 것도 좋아 보여요. 하지만 반드시 주식은 추세를 유지해주는 20개월선을 깼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220개월선 깼을 때는 일단 손절 치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넷패스를 보고 있는데요. 넷패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0개월선 위에 잘 있죠. 그리고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고, 사실 꽤 올라온 주식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그렇지만 꽤 오랫동안 조정을 거쳤고 다시 20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20개월선 가격이 35,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중기적인 추세에서도 이렇게 박스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렸다가 20주선이 잘 끝났어요. 따라 다음 주에도 20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하고 깨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봉에선 역시 난리 났죠. 이날 8%, 다음날 이렇게 4%또 올라가고 그 다음날도 3%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는데, 5일선 밑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21선까지 올 확률이 있고, 21선 같은 가격들이 월봉에서 보면 20개월선 가격들하고 맞을 거예요. 따라서 이런 선상을 기준으로 갖고 대응하는 게 좋은데, 다중과답게 잘 그린 종목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탈출해 나가는 모습이라 넷패스도 좀 꼼꼼하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반드시 20개월선을 깨면 추세가 깨지는 거고, 5개월선이 20개월선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이 대덕이라는 종목을 볼 필요가 있는데, 대덕을 좀 보면 월봉에서 이쁘죠. 20개월선이 잘 타고 올라오고 이렇게 조정에 다시 20개월선을 지켜주고 올라가고 있는 좋은 모습 속에 있습니다. 주봉에서 저번 주에 좀 강하게 반응하면서 5선을 완벽히 돌파해줬는데, 일단 5선만 깨지 않으면 이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덕도 5선을 기준으로 잘 보고, 5주선을 깨면 이 가격이 7,800원대인데 7,700원대 일단 손절치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5선을 깨게 되면 이전 저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주선 깨는 걸 잘 확인하고 이제 대응해야 되고, 특히 일봉에서는 그러한 가격들이 21선 기준 가격이 되죠. 이틀 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7,000, 이때 8,200원까지, 그러니까 10%대 급등했었죠. 그러다가 4일째 쉬고 다시 21선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다시 한번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커 보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많은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된 흐름이 좋을 때 잘 살아날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월봉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들에 있는 게 좀 맞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보이고, 특히 램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은 이제 강해서 좋긴 한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들 중에 지금 설명드린 종목들이 그래도 크게 높지 않은 위치에 있고, 또 이 어느 정도 돌아갈 만한 위치,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놓은 거라 아마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